안녕하세요. 존비즈 글로벌의 존입니다. 오늘은 이민법 부분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질문해 온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유튜브로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은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다가 1년간 공부하고 논문만을 남겨놓고 몸이 안 좋아서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9개월간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남은 논문을 쓰고 가려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 비자를 더 이상 못 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억울한 거죠. 당연히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는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았을 뿐인데 그것이 더 이상 학위를 못 받고 여기서 포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학교가 너무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심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은 남은 그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는 딱 잘라서 못 해주겠다. 더 이상 학생 비자를 받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겠는데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학교에서 카스를 해줘야 되는데, 카스라고 하는 것은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스폰서가, 학교가 이 학업을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이민국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서 내용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스로 발행을 못 해주겠다는 것은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학교도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자기들은 너무 억울한 거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국에는 학생 방문 비자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비자죠. 일반적인, 이건 학생 비자도 아니고 방문 비자예요. 근데 방문 비자에다가 학생이란 말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무비자로 들어와서 6개월간 공부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걸 문제를 갖고 오지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비자법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학생 비자 중에서 각 비자별로 학생 비자를 맥시멈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민법에는. 그래서 학사 과정은 5년까지, 영국의 학사 과정은 3년이 맥시멈인데 과정은 3년이지만 이렇게 휴학을 하거나 또는 과목이 뭐 통과를 못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5년까지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학부 과정으로.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은 최대한 2년이에요. 그리고 박사 과정은 최대한 8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학사, 석사, 박사 또는 영어 연수 티어 4 제너럴 학생 비자까지 다 합쳐서 성인은 8년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그건 10년 영주권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그래서 8년까지만 학생 비자를 받고 체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로 온 사람들은 8년까지 있을 수 있지만 학사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박사 과정을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사로 3년, 석사로 1년, 그러면 4년이죠. 박사는 4년이나 또는 3년 만에 마치면, 그럼 8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아무튼 석사 과정은 2년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까지 2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1년만 하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추후에 스톱했다가 다시 추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잠깐만 아프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아픈다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월을 진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1년을 체류했고 치료받느라고 9개월을 체류했다면, 한국에 체류했다면 그 사람이 남을 수 있는 시간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 비자를 3개월 하겠다라고 신청하기가 학교 입장에서는 카스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3개월 만에 이것을 마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것이 적어도 한 6개월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6개월이 넘으면 총 합쳐서 12개월, 9개월, 6개월 하면 총 24개월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카스를 6개월짜리를 끊어줘서 비자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비자는 총 24개월 이내에서 석사 과정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비자는 거절되는 거죠. 또 이민법 스폰서 룰에 따르면 스폰서가 발행한 카스를 통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그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는 이민국에 찍히는 거예요. 안 좋은 게 틱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자를 받았을 때 그 해에 10%가 거절이 되면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소당할 수 있어요. 빼앗아가는 거죠, 이민국이. 그러면 그 학교는 외국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행해 준 카스가 학생 비자 신청할 때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든지 거절이 되면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는 거죠. 학교가 스폰서 라이센스가 캔슬됐을 경우에 다가오는 피해는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을 통해서 학교가 굉장히 큰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학교가 외국인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면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가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그런 리스크에 학교를 올리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카스 발행을 거부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는 와서 할 수는 있으되 비자는 못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한 거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파가지고 치료받느라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더 이상 서류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야속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야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행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카스를 못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비자 거절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비자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 학생의 경우는 이제 티어 4 제너럴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몰랐던 거죠. 근데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그런 경우에는 단기 학생 방문 비자로 영국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6개월까지만. 그렇다면 단기 학생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학생 방문 비자는 6개월까지 받는 경우에는 이 비자 내셔널과 넌 비자 내셔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자 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 방문을 할 때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영국에 올 때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그러니까 비자 내셔널에 속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해야 입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한국 사람처럼 영국에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은 입국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비자 내셔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한국은 넌 비자 내셔널에 속해. 그래서 비자 내셔널 국가 리스트와 넌 비자 내셔널 국가 리스트가 이렇게 쭉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영국과 비자 협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영국에 올 때 비자 없이 들어와서 입국 심사만 받도록, 영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영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한국에서 입국 심사만 받도록 서로 이렇게 국제적 협약을 맺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6개월 미만으로 영국을 방문할 때는 별도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튜던트 비지터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6개월이니까 숏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기 학생 방문 비자라고 해요. 그런 것은 가지고 올 때는 가지고 와야 될 서류가 학교 스쿨레터, 학교에서 이 사람을 무슨 이유로 공부하러 오는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래서 6개월 미만으로 잡아주고 논문을 마무리 못하고 휴학을 했기 때문에 논문을 마무리 지으로 영국에 들어온다. 단 6개월 미만 공부할 것이다. 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 학업 기간을 적어서 6개월 미만으로 편지를 준다면 그것을 히드로 공항에 보이면 돼요. 그래서 나는 6개월 동안 학업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좀 떼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통장을 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영국에 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잔고가 많이 있다면 그거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영국에 이만큼 잔고가 있으니 이걸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통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6개월간 도서관에 처박혀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6개월 만에 마치고 가면 돼요. 근데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은 대개 3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는 3텀 제도인데 첫 텀하고 두째 텀은 수업을 듣고 한마디로 에세이를 써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한 텀에 3개월 만에 논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짜리 갖고 들어오면 충분해요, 기간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6개월 안에 논문을 마치고 나갈 수 있고, 학위 받으러 들어올 때만 관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와도 되고요. 학위는 본국으로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학위를 마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석사 과정을 하다가 휴학을 했는데 그
그것이 24개월 안에 학업을 못 마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 비자를 줄 수 없을 때는 단기 학생 방문 비자를 받고 들어오라는 거죠. 단기 학생 방문 무비자죠.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입국해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가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